여러분들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 많이 어렵죠? 어렵다고만 하면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토지 과세 구분을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토지 과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분리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아주 깎아주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별도합산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도합산은 상가 밑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건물을 발치고 있는 땅은 별도합산 토지다. 이 생각만 하세요. 그 다음에 별도도 분리도 아닌 것은 종합합산 과세다. 그럼 이제 분리과세는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분리과세라는 것은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분리과세. 또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땅도 분리과세. 생산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을 낮게 해서 분리과세. 사치활동으로 쓰는 땅은 세금을 높게 해서 분리과세. 그럼 둘 다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는 저율로 가는 것도 있고 고율로 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가 보죠. 자, 첫 번째 1번부터 가볼게요. 전답과소 농지죠. 농지를 실제 영농에 개인이 도시 밖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도시 밖에서 실제 농사 짓고 있으면은 분명히 경작 생산하고 있죠.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도시 밖에서 개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예요. 도시 밖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 안에서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어도 분리과세 인정이 안 돼. 그럼 분리과세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그때는 종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죠. 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토지, 공장이면 실제 생산에 쓰는 것은 분리과세예요. 근데 생산에 쓰지 못하고 놀리는 땅들이 있으면 요것들은 놀리고 있으면 생산에 쓰지 않으니까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자 보네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리고 있는 땅이면 종합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시가 표준에 건물 가격이 땅 가격이 2%도 안 된다. 건물 가격이 땅 가격의 2%도 안 되면, 건물 가격이 땅의 시가 표준액이 2%도 안 되면, 그래도 건물은 있어. 건물은 있는데 건물의 가격이 너무 미세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다고 보니까 건물은 인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세금을 부과할 때 약간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도 안 되는 건물이 있으면 바닥까지만 별도로 잡아주고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을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로 가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단체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여기서 소비 목적이라는 걸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단체가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으니까 생산활동에 사용했죠. 단체가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염전은 소금 생산이니까 이거는 분리과세.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염전 그러면 소금 생산 분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군지역의 공장용 건물에 부속된 토지, 군지역 지방에 있네요. 지방에 있는 공장이고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니까, 기준 면적 이내라는 것은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네요. 생산 활동에 사용이 됐으니까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이네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건물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건물은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건 건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건물이 있을 때는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나대지로 봐요. 나대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과세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주심할 게 나왔네요. 스키장이나 골프장 토지 중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임야는 임야인데 원형이 보존되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걸로 봐가지고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자, 별도로 나왔네요. 영업, 상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 별도 합산. 네,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작, 생산활동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네, 자동차 나왔네요. 자, 이제 자동차를 어떻게 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동차하고 관련된 게 나오면 터미널을 뺀 나머지는 무조건 별도예요. 자동차가 딱 나오는 순간 터미널을 찾아. 그런데 터미널 없죠. 여기는 자동차 운전하고 있죠. 자동차가 나오면 터미널이면 분리과세, 터미널을 제외한 자동차는 무조건 별도. 그럼 여기는 터미널이 아니니까 별도 합산과세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네, 구운지역의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로 기준 면적 초과했다. 그러면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과했다는 이야기는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가 맞습니다.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요. 농업법인을 농민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농민이 도시 밖에서 농민들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생산활동에 사용했으니까 분리과세로 가면 돼요. 네, 자동차 또 차 나왔죠. 자동차 나오면 터미널이 있는 걸 찾으세요. 터미널 없죠. 견인된 차 보관소니까 터미널 아니잖아요. 터미널이 아니면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종중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임야든 종중 명의로 되어 있던 농지든 무조건 종중이 소유하는 것은 분리과세입니다. 조상 땅은 세금을 줄여주겠습니다. 조상 땅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해원제 골프장이네요. 해원제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고율 분리과세. 그래서 이것도 분리과세. 이제 농어촌 공사가 농가에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농가에 공급해서 이 농지를 가지고 직접 경작활동에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객 운수 자동차 나왔죠. 자동차 나왔는데 보니까 터미널 나왔네. 터미널이 나오면 자동차라는 단어가 나오고 터미널이 나왔을 때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을 했네. 그럼 농산물 가공만 주업을 하니까 직접 경작을 한 거 아니죠. 경작한 게 아니라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생산활동이 아니니까 종합합산과세로 가요. 고급원학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다. 고급원학장은 사치네요. 사치하는 재산의 부속토지니까 고율 분리과세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한 5번 이상만 반복하시면 토지 과세 구분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 과세 구분은 전체 다 이해하려면 한 50개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많은 걸 다 아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거, 요 정도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익혀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동차와 관련된 자료가 딱 뜨면 자동차와 관련된 게 딱 나오는 순간 터미널이 있는가를 찾으세요. 터미널로 가는 건 분리과세, 터미널이 없으면 무조건 자동차는 별도 합산과세. 요것만 생각하면 거의 반절 이상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다음에 농지나 목장이나 이런 게 나오면 농지나 목장이나 공장 같은 게 나오면 생산적으로 쓰고 있으면 분리과세,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종합합산과세로 벌리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 목장, 또 공장 용지 이런 건 생산적으로 쓰면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분리과세, 생산에 사용을 못했을 때는 종합합산과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산세, 토지 과세 구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습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 정도 하시면 토지 과세 구분이 문제 풀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이제 자신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2번 계속 반복하시다가 잘 안 되면 다 뒤로 돌려. 자, 돌리면 다시 있잖아요. 보고 연습을 해. 중요한 거 찾으면서 아, 이건 분리구나, 이건 종합이구나, 이건 별도구나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숙달이 되면 다시 반대로 돌려서 빈 공간에 채우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건 종합, 이런 건 별도, 이런 건 분리 한번 연습 한번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면 분명히
토지 과세 구분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주 능력이 되신 분들이라 분명히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니까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많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드리니까 혹시 또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플리즈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저하고 같이 따라서 해보고 싶다 그럼 그런 거 글을 남기시면 제가 100%는 다 못 해주고요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저요 쌤법 책 한 권 다 해주세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파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파트는 이렇게 좀 묶어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죠? 네. 여러분들의 구독이 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합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네요. 자, 여기서 토지 과세 구분 다 마치죠. 자, 여러분들 확실히 잡았죠? 자, 잡으러 가세요. 자, 안녕.